아무튼 G20 정상회의는 폐막이 됐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특히나 제일 G20이 그동안 중요하게 다뤄왔던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된 것도 네. 뭐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뭐 정전을 촉구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지원을 결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윤석열 혼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우크라이나 평화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내가 돈도 먼저 질를게 라고 하니까 뒤에서 저 잘됐다 호구가 돈 냈으니까 당분간 난 안 내도 되겠구나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거든요. 네, G20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내 전쟁이라고 적시하면서 모든 나라는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기했고요. 그리고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걸 약간 내란 취급을 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 일어났던 일부 그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은 늘 독립을 요구했던 지역이니까 우크라이나 그 내부에 의한 전쟁, 그러니까 푸틴이 주장한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침공이 아니라 특별작전. 특별 군사 작전, 즉 많이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학대 내지는 탄압을 구해주기 위해서 용병들이 들어가고 했던 정규군도 아니야. 용병들이 들어가고 했던 군사 작전이었고 그 작전의 일환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주민 투표를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합법적인 영토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도로 내놔라 얘기가 아니라 자, 요 상태에서 길이 보존하세 지금 이 얘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지. 불러주지도 않지. 그동안 뭐 해왔던 지원도 호구 성렬이 말고는 안 했지. 그것도 2년 후에 준다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편치 않다 그래갖고 G20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뭐 제대로 된 게 한 게 없다라는 반박 성명을 외무부 입장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이 얘기를 하고 젤렌스키는 입을 쳐 닫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젤렌스키도 이러한 정도의 어떤 성명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종전이나 합의에 뭐 거의 70~80%에 간 게 아닌가. 매우 이게 그동안 해왔던 태도에 비하면 매우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리에서 있을 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철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는 것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약간 신났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회의를 통해 갖고 이제 아프리카가 연합국 형태로 해갖고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G7은 어차피 있는 놈들끼리 지네들끼리 돈잔치이긴 하지만 그동안 G20에 배제되어 왔던 아프리카권이 일종의 연합 형태로 해서 G20 안에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외연 확대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번 회의에 빠지면서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질 못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회의가 또 브라질로 넘어가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럼 브라질 가서는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하죠. 네. 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이제 G20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큰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가입한 큰 국제기구 회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회의 안에서 브릭스 회원들끼리 친목 다지고 오히려 서구 쪽에는 미국이나 유럽 쪽 회원들은 왕따 당하는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면서 아마 다음번에는 아마 파국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예상도 가능해집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이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정학적 문제가 G20 논의 의제를 이탈시키도록 놔줄 수는 없다. 우리는 분열된 G20에 관심이 없다. 갈등 대신 평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뭐 전쟁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많이 돈 얘기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G20 안에서의 위상이 아마도 올해 내년쯤 내년 G20이 열리는 브라질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락한 상황으로 그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G20 자체가.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한미일이 사이가 좋다 뭐 이런 개구라 기사에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이제 8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공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5년 전에 그 엑스포 경쟁이 치열할 때 우리는 오사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은 지난 5월에 이제 기시다가 방한을 할 때 검토 중이라는 말로 지지 표시하지 않고 즉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받아먹고 개양아 짖던 거고요. 미국도 뭐 혈맹이 어쩌네 한미 뭐 이번에 공조가 뭐 어쩌네 윤석열이 무슨 뭐네 하면서 막 바이든이 막 중간에 좋은 만나가지고 친구네 나발이네 하더니 했잖아. 예, 말로만 하는 거잖아 사실. 뭐 돈을 보태달라 그래 표를 몰아달라 그래 말로라도 내가 지원한다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직도 안 해주고 있다는 아니 거야. 그거를 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 사우디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사우디랑 각을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그럼 결국 나중에 유치 못하면 전정부 탓에 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들은. 따르게 핑계 댈 수 있는 게 그런 게 없는 언니 없어요. 지금 거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지지를 구한다는데. 그거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돈 쓴 애들은 다 출장비 물어내야 돼, 이제. 그래, 니는 전 정부 사람도 아니면서. 맞아, 안 되기만 해봐. 아, 어쨌든. 어차피 뭐 일본도 지금 보니까 엑스포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물 착공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이런 와중에 직접 짓겠다고 개기고 있는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아예 지네들이 조립식으로 지어줄 테니까 조립식으로 다 지어줄 테니까 니네들이 거기 외부 치장만 따로 해라. 그러니까 아예 안에 있는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획일적으로 해갖고 후다닥 지어야 지금부터 열심히 지어야 내년에 완공을 시킬까 말까 한데 니들 원하는 대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모양 다 갖춰져 가면서 지어줄 만한 시간과 여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나라들이 자기 전시장인데 심지어 이거는 자기 국가에서 직접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 전시장인 거거든.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먼저 들어간다고 신청했을 때는 이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일본이. 근데 이제 1년 남아서 지으라고 하니까 지으러 들어가는 나라들도 없지만 자, 이 나라들이 와가지고 각자 본인들 나라들 설계대로 해갖고 발주를 냈을 때 일본 내에서 시간 안에 그거를 지어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지어줬을 때 그 공사비를 받는다는 보증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자, 엑스포 관련한 건물을 지으면 완공을 국가가 보존한다라는 보험을 싹 들어줬어요. 건설업체한테 지으라고. 근데 건설업체 얘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설계도를 다양하게 줘버리면 도저히 복잡해서 못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짓다는 거야. 그냥 박스 같은 형태에 얹어가지고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걸로 하고 다만 외관에 천막을 친다든지 기둥을 두른다든지 LED 전광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이거를 하자는 거야. 좋아. 그렇다고 쳐. 그래서 이제 140개, 120개 정도 되는 국가들이 자, 그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치자 말이지. 비용도 국가가 다 대기를 했어. 보험 처리해서
예를 들어 뭐 누가 지어놓고 그냥 튀면 야반도주 하면 그 비용 국가가 다 대줄 테니까 지어라고까지 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여기가 저기잖아, 그 섬이잖아, 매립지 섬이잖아. 그러니까 기자재나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공사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한밭집을, 우리로 말하면 초대형 한밭집을, 숙소와 먹는 게 자동으로 되는 한밭집을 일본 정부가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사 감독할 공무원들도 어디 오사카 호텔 이런 데 출퇴근하지 말고 한밭집에 자리 줄 테니까 와서 거기서 공사 감독해갖고 우리 빨리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럽시다 라고 답변을 내놓는 국가들이 없다는 거야. 그럴 바에 안 할래요. 이거 뭐 해봤자 흥행 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시도 못 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메이저 회사들이 하나씩 둘씩 빠지고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요거 역시도 이제 아베 유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베 3대 유산이 있습니다. 4대 유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올림픽 유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오사카 박람회 유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뭐냐면 그 도쿄하고 오사카 간에 지하로 매립한 자기부상 열차 계획이었어요. 네, 요거 이제 다 날라갔어요. 그냥 설계비로만 60% 돈을 써가지고, 그냥 일반 전철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 전철 역시도 엑스포 기간 안에 완공을 못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전국에 세운 카지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지노를 세워서 2천만 명 이상의 도박 인구를 일본에 유입시켜서 관광대국을 만든, 요게 이제 4대 아베의 어떤 유산이었는데, 요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올림픽에서 한 4, 50조 원 깨졌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깨졌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 박람회 하면서 또 깨졌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부상 열차 그게 100조 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공사 시작도 못 했는데, 40조 이상이 설계비로 날라갔어. 돈 다 썼다고. 그래서 그 40조 원으로 설계를 해본 결과 자기부상 열차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남은 돈이 몇 푼이 없어. 그래서 이게 100조 원 갖고는 못 하겠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해야 되나 매립을 해야 되나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전국에 깔아놨던 그 카지노 관련된 건축물들, 그와 관련한 허가는 다 받아놨는데, 제대로 된 건축이라든지 사업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아베 때 먹었던 애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아베에서 기시다로 바뀌니까 기시다 쪽 애들이 야 저거 제대로 다 주면 안 돼. 우리랑 좀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안에서 또 뜯어먹기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지금 조만간 일본 정치계를 좌지우지할 서로 폭로전하고 막 고소 고발 난무할 그럴 유산으로 곧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년이면 이 모든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